제20대 대선이 정확히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공개된 여론조사 6건 중 5건에서 오차범위 밖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우위를 보였지만 24일 발표된 서너 건의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좁혀진 것인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공표되고 있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일 공개된 여론조사 때만 해도 6건 중 5건에서 오차범위 밖 격차로 이재명 후보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며칠 새 발표된 서너 건의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2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1.9%, 이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는데요.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주 4.2%포인트였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1.4%로 좁혀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인 MBS 사자 가상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39%, 이 후보가 37%의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지난 17일 발표한 MBS 사자 가상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40%, 이 후보가 3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었습니다. 이로써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 차로 지난 조사 때보다 무려 7%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자, 다음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윤 후보는 40.2%, 이 후보는 39.4% 초박빙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불과 4, 5일 간격으로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다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앞서 전해드린 세 조사 모두 시기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20일과 선관위 주간 1차 법정 토론이 있었던 21일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단일화 결렬에 따른 중도층의 보수 이탈, 이 점 한 가지 하고요. 반사이익적으로 진보층 결집이 초접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측도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온 데다 정권 교체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내부 보고서를 통해 여권 지지층 결집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여파 등이 지지율 판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선대본 관계자 또한 이재명 후보 측이 최근 윤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 총공세를 펼쳤고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여권 지지층 결집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비해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도가 다소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 인사는 윤 후보가 이달만 호남 지역을 3번 찾는 등 호남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사이 영남 지지층 결집력이 다소 이완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윤 후보는 당장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기로 했다는데요. 국민의힘 측 두 사람의 분석을 요약하자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신경 쓰는 사이 이에 소외감을 느낀 보수의 텃밭 영남 지지층 결집력이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제밖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일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도 윤석열 후보 상승세를 꺾은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양당 인사들이 물밑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공방을 주고받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정권 교체론에 취해
구성원들이 풀어진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중도층 지지 견인을 막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분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란 단기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 중립지대라 불리는 이른바 중도층,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등의 표심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 기반은 물론 없지만 10% 안팎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죠. 그간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른바 원팀의 마지막 퍼즐인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지원 유세에 합류했고, 그간 가벼운 처신으로 지지층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이준석 대표의 언행도 좀 잦아들었습니다. 또 연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뉴스를 장식하면서 언론 지형도 그닥 나쁜 편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 초박빙 양상이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엔 단일화 협상 결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저는 단일화 협상 결렬 그 자체보다 결렬 이후의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이 초박빙 양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로 거의 50%대에 육박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건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가출로 인한 내용 사태 때였습니다. 지지층들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당 내용, 당내 분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은 물론 결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통일된 메시지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심엔 이준석 대표가 있었죠. 처음부터 물밑 접촉을 하려고 했으면 보안이 확실히 지켜진 상황에서 후보들에게 위임을 받은 어떤 대표성을 띠는 양측의 소수 인사들이 움직이던가, 아니면 후보와 후보가 직접 마주해 되든 안 되든 단판을 짓고 그 결과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던가 이랬어야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후보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인 언행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의당 지지층과 중도층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는 안철수 후보를 욕하셨던 분들도 이준석의 안철수를 향한 어떤 조롱을 보고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이 점을 파고들어 안철수는 물론 정의당 심상정, 심지어 이재명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하죠. 물론 쉬이긴 하지만 자강론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 즉 자신감을 넘어 자만감에 빠진 듯한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전략을 민주당이 먼저 구사한 것입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의 별명처럼 간철수, 즉 간만 보는 정치 행보를 해도 이준석과 같은 언행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였죠.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줬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이 참 아쉬운데요. 이번 주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성 보도가 있었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라는 말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 극적 단일화 성공이라는 말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